고려도서를 비평하고 같이 있는 김영철 전이야. 자, 앞부분 쪽을 잠깐 볼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인물하고 인물들의 관계, 아니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의 원인, 이런 거 간략하게 있단 말이야. 이것이 동반이 되어 뒤에 글을 이해하는 거야. 자, 앞부분 쪽을 봐봐. 그러니까 이 앞부분 쪽을 갖다 놓치면 안 돼.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전한 영철은, 아버지하고 영철, 그 아들 영철은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야. 후금은 보통 청나라지, 청나라 장수 아리나의 포로가 되어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살며 두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들을 두고 명나라 동주로 도망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전한 김영철이니까 영철이 포로가 돼서 8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지만 다시 명나라로 도망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동주에서 6년을 지내면서 다시 두 아들을 얻은 영철은, 그럼 아들이 넷이야. 원래는 고향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간신히 조선으로 돌아온다. 자, 후금과의 전쟁 때 나갔다가 아라니의 포로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대로 한다면 포로가 된 다음에 14년 만에 고향이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고향에서 다시 가정을 꾸린 영철은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거지, 그치? 임경업 밑에서 종사하게 된다. 이때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과 명나라 두 군대가 서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이건 후금과의 전쟁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후금 때문에 명나라와 전쟁하게 되는 거야. 알았니?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 전쟁하는 거니까. 바뀌었지, 그지? 자, 보는 거 볼까? 명나라 장수가 편지를 읽고, 그러니까 지금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조선하고 명나라 사이에 서로 다치지 않게 하자. 원래는 후금 때문에 억지로 전쟁에 참가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읽고 몹시 기뻐하며 영철이 그걸 가져간 거니까. 은 30냥, 배 20피를 선물로 내리고 답장을 써줬다.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도 싸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 그치? 아니면 임경업이 조선의 군인들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돌아오는데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 사람. 자네가 이곳에 어찌왔나? 자세히 보니 바로 전유년이었다. 전유년이 누구야? 아직 없잖아, 아무것도. 이제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거 봐.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 모르겠어. 당황하지 말고 뒤에 대화를 보란 말이야. 둘이 만나고 힌트를 줄 거야. 영철은 경황 없는 중에 놀랍기도 하고, 그건 뜻밖의 인물이라는 거지.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봐봐. 여기서 만날 사람이 아닌데 만나서 놀란 거고, 원래는 좋아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 기쁘기도 하고. 대뜸 처자식 소식부터 묻고는 선물로 받은 배 20피를 전유년에게 주며 말했다. 처자식 소식부터 물었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앞부분 중에서 아라니의 포로가 된 다음에 거기서 8년 동안 살면서 아들을 두었잖아. 두 아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있고 동주로 가고 또 두 아들을 얻었잖아.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 처자식 소식부터 물었단 말이야. 가지고 가서 아내와 자신에게 전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포로로 있을 때 8년, 아니면 명나라 갔을 때 6년, 그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아들을 얻고 그랬을 때 근처에 살았거나 잘 아는 사람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럴 거 아니야. 자, 추측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아왔다. 영철은 임경업에게 편지를 전해주는데, 이건 명나라 장수한테 받은 편지겠지. 임경업이 미쳐 편지를 뜯어보기도 전에 갑자기 오랑캐 두 사람이 말을 달려왔다. 큰일 났어. 걸리면 안 돼. 임경업 즉시 편지를 숨겼다가 들키면 명나라 군대 통한 거니까 큰일 나겠지. 오랑캐 두 명이 배에 오르더니 임경업의 목을 움켜잡고 말했어. 자, 너희 쪽 작은 배가 적진에서 온 것이 맞다. 내통하고 온 것이 분명하다. 오랑캐가 이제 임경업을 의심한 거야. 근거는 저쪽에서 배를 타고 작은 배가 이쪽으로 왔단 말이야. 그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임경업을 위협하여 옷과 신발을 벗기고 배에 탄 병사들의 옷도 모두 벗겨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두 병사를 보고 자백하라고 충고하자 병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물을 깃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지. 사실 명나라 장수를 만나러 태워다주고 태우고 했던 건데, 오랑캐들이 성이 나서 화가 나서 임경업에게 두 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다. 임경업은 소교에게 눈짓을 해 다른 섬에 가서 목을 베게 했다. 소교는 즉시 검을 거꾸로 잡고 내리쳐 목을 베는 신용을 해 보이고는 자기 코를 때려 검은 피를 묻힌 뒤 돌아와 오랑캐에게 보여주었다. 그 두 병사의 목을 베었소이다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죽게 되면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병사의 목숨, 헛된 희생이 되는 걸 막으려고 저렇게 소교를 통해서 다른 데에 가서 목을 베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꾸민 거란 말이에요. 오랑캐는 그제야 묻었는지 아무튼 돌아갔어. 이날 임경업은 명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근데 서로 상해를 주지 않기로 했잖아. 명나라 군대가 앞으로 밀고 나와 우리 군대를 포위하자 우리 군대는 총알 없는 총을 쏘고 명나라 군대는 화살촉이 빠진 화살을 쏘아댔다. 서로 상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서로 소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그래서 결국 명나라하고의 싸움은 형식적인 싸움이지. 후금을 속인 거지, 그지? 한마디로 이렇게 한참 싸우며 밀리기를 세 차례 반복했다. 그러다 명나라 군대가 쇠 갈고리를 우리 배에 걸고 육박해 오자
우리 군사들 중에 이것이 미리 약속된 행동을 모르던 이들이 사태의 위협을 보고 진짜로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럼 뭐 배신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명나라 입장에서. 결국 일부 명나라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명나라 군대는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7월에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는 대치 상태를 풀었다. 이제 긴장감 떨어진 거지. 오랑캐는 다시 임경업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하여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했다. 정예병이라면 아주 쌈 잘하고 날쌔고 뭐 그런 군사들을 말하는 거겠지. 신사년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에 갈 때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다. 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에 갈 때 영철은 또 종군이 원래 전쟁터 따라다니는 종군이거든. 결국 전쟁터 간 거야.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를 진중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다. 이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다. 나는 내게 3가지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 은혜가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2번이나 도망가서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것이 은혜 둘. 그 다음에 내 재수를 너의 아내. 그럼 나왔잖아. 그럼 거기 어디 있어? 여기 아라나 있을 때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어미가 바로 아라나. 맞지, 그치? 아라나의 뭐라고 했어? 내 재수의 동생의 부인을 너의 아내로 주고 내게 건주의 집안 살림을 맡겼던 것이 3번째 은혜다. 이게 잘 너를 도와줬단 말이야. 하지만 너는 3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첫 번째, 목숨을 살려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2번 거듭하여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죄, 용서할 수 없다. 2번째, 내게 말을 길게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네게 부탁했건만 너는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한 게 2번째 죄. 그 다음에 도망가면서 내 천리말을 훔쳐갔으니 이 위에 3번째 죄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 도망간 건 그리 안쓰럽지 않다만 내 천리말을 잃은 것은 너무나 안쓰러워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너의 목을 베리라. 그러고는 피와 기병을 시켜가지고 영철을 꽁꽁 묶어서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 소리를 쳤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명나라 놈들이 한 짓입니다. 변명하는 거지. 당시에 그놈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9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기 죽게 됐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주공 아라나께서는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을 훔쳐 달아난 건 제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변명하는 거야.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했단 말이야.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아라나께서는 예전에 살려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시는 게 되고맙니다. 그러니까 덕을 베풀었는데 도중에 바꾸면 앞에 있는 덕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살려줘라 그런 얘기야.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자기 대신 하나님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가는 이 땀에 200근을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이걸 바친 거지. 이때 득북은 사실은 여기 나온 영철의 아들이야. 아라나 밑에 있을 때 낳은 2 아들 중에 하나지, 그지? 원래는 두 아들을 낳았을 때가 득북하고 득건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2 아들을 하니? 그중에 이제 득북이라는 아들이 뭐라 하냐면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뭐라 하냐면 네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다. 부자가 아버지 아들이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니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을 내죠. 이게 저술자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작가가 보고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라. 자, 전부 다 슬퍼하고 있는지 전부 다 한숨 줬는지 어떻게 알아? 이로부터 득북은 매일 술과 반찬과 과일을 차려와 영철 아버지를 대접했다.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림에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물러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에서는 10만 구원병으로 보내가지고 오랑캐 싸움을 벌였으나 대피하고 말았다. 유림은 영철을 홍타이지에게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후금, 청나라의 2대 군주가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게 했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야. 중요한. 자, 영철은 의상, 득상, 득발 전부 다 아들인데 아들이야. 내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전쟁터에 따라다니 종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무술년에 조정에서 잠오산성을 고쳐 싸우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잠오산성 고쳐 싸우면 군대 안 가면 전쟁터 안 나가잖아. 영철 즉시 내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가 60이 넘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할 수 없이 늙어가며 가슴 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에 올라가 북쪽의 건주를, 남쪽으로는 등주를 바라봤단 말이야. 여기 북쪽은 청나라가 있는 곳이고 남쪽 등주는 명나라가 있는 거야. 그럼 자기가 전에 죽을 뻔하고 막 이렇게 겪었던 옛날 일을 떠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늙어가면서 여기 지금 봐봐.
의상, 특상, 특발, 기반. 얘네들은 조선에 돌아왔을 때 낳은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까 후금에 있을 때 아들 둘하고 명나라에 있을 때 아들 둘이 4명의 아들 있잖아. 걔네들 그리워한다고 했을 때 알았지? 그러니까 후금 쪽에 있는 애들 2명, 그다음에 명나라에 있는 등주에 있는 애들 2명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야. 그러고 있느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후금에 청나라에 명나라에 저버리고 와가지고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의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죄를 졌으니 죄책감. 지금 내 곤궁함이 현재의 곤궁함에 이 지경에 이른 게 바로 원래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밖에 생각 안 되겠지. 서리적 표현 영탄법이라고 하는데 다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 조선이겠고 돌아왔으니 또한 안쓰러이 여길 게 뭐 있겠나. 그나마 다행이지. 다른 나라 가서 죽는 것보다 여기 부모의 나라 조국에 와서 죽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 영철은 20여 년간 성을 지키다가 84세 되던 해에 죽었다. 결국 전쟁을 겪으면서 뭐 청나라 명나라 대적해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포로가 됐다 탈출했다 결국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김영철 나이가 들었단 말이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성에서 자모산성에서 성을 쓰면서 아들들하고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다.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민중 백성들의 아주 힘겨운 삶, 고단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전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김영철은 잠깐 정리를 하면 서사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대로 순행적이란 말이야. 후금, 명나라, 조선 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순행적 구성이다.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 맞지, 그지? 후금과의 전쟁, 뭐 명나라와의 전쟁, 뭐 이런 거 나오고 임경업이라는 실제 인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사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 인물인 김영철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고단한 삶, 힘겨운 삶을 얘기했다. 전쟁을 겪고 막 피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있잖아. 이렇게 고통받는 조선의 백성들 왜 그래? 이거는 지배자, 정치하는 놈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게 살게 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비판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김영철 전의 내용 문제 한번 보자고. 자 1번 봐봐. 두 곳의 처자식과 관련지어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 자 먼저 A는 자네가 이곳에 어찌 왔나 전윤현을 만나실 때구나. B는 늑북이 오랑성 중인데 아라나가 영철이 이거는 아라나가 영철한테 말한 거야. 자 A하고 B. 1번 A 영철이 전윤현에게 처자식 소식을 물어본 것은 명나라에 두고 온 아무 잘못 없는 처자식에 대한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상황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늙은 다음에 청나라하고 명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느꼈잖아. 그걸 믿어보면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안부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맞았고 2번 B에서 득북은 영철이 아로나 밑에 지낼 때 얻은 자식으로 하고 영철은 득북과 같이 타국에 남겨놓은 자식 중에 하나고 평생을 슬픔과 안타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겠지. 1번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지. 그치? 걱정되니까 안부가 궁금한 거고 궁금하니까 안타까운 거고 안타까우니까 죄책감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았고 3번 A에서 배 20필이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영철이 염려를 드러냈다. B에서는 술과 반찬 이건 오히려 아버지 부모의 나라로 들어간 아버지에 대한 효도. 맞았지. A는 처자식 남겨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준 거고 B에서는 만난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못했던 효도라는 거야. 맞았다고 봐야지. 4번 A의 전현은 처자식을 생각해 명나라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B의 아라나는 득북을 위해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인해 영철이 느끼는 곤궁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군. 자, 곤궁함이 심각하게 이뤘다고? 틀렸네. 4번이 틀렸네. 그치? 처자식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에서 끝나는 거지. 뭘 협력하라고 해. 그런 내용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야 영철에게 너 아들이 다 득북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알려주긴 하는데 명령을 따르라. 그 내용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부분은 내용이 맞는데 예를 들면 전현을 만났을 때 앞부분이 전현을 만났을 때 처자식 걱정하는 거 맞는데 그것 이상은 없단 말이야. 무슨 협력하라 이런 거 없고 아라한도 득북을 만나게 해줬는데 그걸 협조해라 이런 것도 없단 말이야. 자, 정답은 4번이 틀린 적이고 5번 A, B는 각각 남쪽의 등주, 북쪽의 건주를 남겨두고 처자식에 영철의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는 거고 이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결이 돼요. 그치? 그다음에 동시에 처자식을 저버리고 부모의 나라를 선택한 영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건 맞지? 그치? 정답은 4번이 잘못된 해석이다. 그 다음에 나를 참고하여 2번 가의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거야. 나를 참고하여. 자, 나를 아까 안 했는데 나 한번 볼까? 나 한번 보세요. 이거 왜 그냥 넘어갔지? 김영철 전에 나와 있는 비평 나 한번 보자. 김영철 전에는 조선 백성 김영철이 전쟁 체험, 고향의 가족과의 재회를 위한 고달픈 인생 역적,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의 고단한 삶이라고 했지. 17세기 초 만주일대에서 후금, 청나라하고 조선은 군사적으로 충돌한단 말이야.
이때 강홍립의 군대가 명나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정했다. 이게 첫 번째 영치를 들은 거야. 후금에 투항하는 심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 아란이의 포로가 된 후 거기서 8년 살다가 명나라에 가서 6년 살다가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13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된단 말이야. 김영철은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금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조선의 구원병으로 다시 명나라 전쟁이 몇 년 동원되고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못한단 말이야. 김영철 전에는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오랑캐로 낮춰보거나 명나라에 협력하여 후금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선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뭐 보통 척화파 뭐 이런 거, 주화파 뭐 이런 거 이상하죠. 이러한 작가 또한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명나라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청나라를 반대하는 그 사상이 깔려져 있다는 뜻이겠지.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쳤죠. 시대착오적인 측면.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명나라를 망하고 청나라는 승승장구했단 말이야. 잘못 오판한 거지, 그치? 이게 나의 해석이란 말이야. 그럼 2번 문제. 나를 참고로 하여 가의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내용이야.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틀린 거잖아. 1번. 명나라 장수가 김영철에게 명나라 장수가 은삼십당 배의시키 이건 임경범의 편지를 가져와서 상을 받은 거야. 명나라 군대가 싸우고 싶지 않다는 조선의 장수 임경범의 편지 내용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물을 준 거지. 맞았고 2번. 임경범이 오랑캐 두 사람이 말을 달려오자 영철에게 받은 편지를 즉시 숨긴 건 무슨 뜻이야? 명나라와 조선이 서로 내통한다는 거, 약속한 거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숨긴 거지. 맞았고 3번. 소교가 임경범의 눈짓을 보고 검을 거꾸로 잡았어. 만약에 여기서 병사 2명이 죽으면 헛된 희생이 되니까. 맞았고 4번.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 꾸짖으며 영철을 포박하게 한 것은 명나라에 협력하며 조선의 이득을 취하려는 한일에 대한 경고. No. 자신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3번이나 죄를 졌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혜를 3번 베풀었는데 넌 3번 죄를 졌다. 그거에 대해서 꾸짖으려고 포박한 거지. 이게 지금 명나라에 협력하고 조선의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포박한 게 아니지. 4번 틀렸죠.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유였다. 그 다음에 유림이 아라나에게 은덕을 온전히 하시라고 입담배 200근을 죗값으로 치렀단 말이야. 후금의 지시를 받은 구원병 입장에서 후금 장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 왜? 지금 후금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 그럼 아라나는 누구? 영철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부한 거지. 맞았지? 정답은 4번이 잘못된 해석이고 개인적인 이유였다. 3번. 나를 참고하여 다음 소재들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소재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작은 배. 내통하는 거네, 그치? 임경범을 의심하는 거 맞았고요. 2번. 총알을 뭉쳐 이 약속대로 하는 거야. 명나라 상수하고 약속한 것처럼 서로 상의를 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명나라 군대를 공격하라는 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지. 원래는 후금이 조선한테 명나라 싸워라 그랬는데 이렇게 총알을 뭉쳐 화살 조금 화살 쏘고 있는 거는 명나라하고 내통해가지고 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지. 3번. 정예병.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 잘 되고 날쌘 병사들. 임경범이 이끌게 된 후금의 병사들로서 아니지. 명나라 우호군을 포기하고 후금의 편에 선다? 아니죠. 여기 정예병을 이끌고 갔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후금의 병사들이 아니지. 응? 맞지 그치? 후금이 아니지. 왜냐면 정예병은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투입하는 거니까 조선의 병사들이지 후금의 병사가 아니야. 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10만 군사. 후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명나라가 보낸 구원병 부대인데 이들이 전쟁에서 대패하는 사건. 그럼 결국 명나라를 섬겨야 될 명분은 사라진 거지. 힘은 후금에 있다. 전쟁에서 지금 명나라를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야. 명나라를 계속 숙명하면 안 되는 거지. 5번. 성은 나이가 든 김영철이 죽을 때까지 지켜했던 곳으로 후금과 명나라 전쟁이 계속되는 역사를 상승해서 조선 백성의 고단한 삶.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거란 말이지. 집에 못 가고 성에 계속 남아야 하는 거.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되거나 싸움에 휘말리는 거야. 그게 고단한 삶이지.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석하면 되면 3번 정예병은 조선의 군사. 4번. 독일은 가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서술자의 말이래. 자, 왜 사시는 말한다. 이 말을 왜 했을까? 가도를 공격하던 때에는 사지를 넘나들면서 힘을 다해 애썼으니 그 공적을 기억할 만하거늘 김영철이 나가서 나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다 그런 얘기야. 손톱만큼의 상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현령은 말값을 받아냈고 호주에서는 입담배값으로 은을 내놓으라고 독촉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지. 위정자, 정치하는 놈들, 지도자 얘네들 비판하는 거죠. 그래요. 늙어서도 성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끝내 가난 속에서 울적한 마음을 품은 채 죽고 말았으니 이 어찌 천하의 충성스러운 선비를 격려하는 방법이란 말이가 전혀 아니죠. 나는 영철이의 일이 잊은 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음을 슬퍼하여 이 전을 김영철 전을 지어 후손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 김영철이란 사람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훌륭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 마지막에 삽입된 서술자의 말이라.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창작의도. 자, 1번.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주인공의 행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려는 목적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칭송하기 위해서는 이미 칭찬하고 있는 거고. 2번. 충성스러운 선비들이 더욱 궁핍한 삶을 내는 탐관오리의 문제. 물론
탐관오의 문제를 비판한 건데 충성스러운 선비들의 궁핍한 삶이 아니란 말이야. 공적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공적을 세운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있는, 수탈하고 있는 그 문제를 비판한 거지. 3번 평생 사지를 넘나들며 이걸 김영철하고 관계 있잖아. 3번이 정답을 하니 나라를 위해 싸운 거지. 그같이 인정받지 못한 김영철의 삶을 소개한다, 알리고자 한다. 맞았지. 4번 주인공의 타향에서 겪은 낯설고 신기한 사건 X. 그런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5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선비 X.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이 많았다고? 그럼 얘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는 휘말리지 않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행복하다 그런 얘기야.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싸웠던 김영철. 그 인물의 업적이라든지 공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김영철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서술자 의견을 추가한 거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지? 그같이 인정받지 못한 김영철의 삶을 소개한다, 알리고자 한다. 맞았지. 4번 주인공의 타향에서 겪은 낯설고 신기한 사건 X. 그런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5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선비 X.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이 많았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는 휘말리지 않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행복하다 그런 얘기야.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싸웠던 김영철. 그 인물의 업적이라든지 공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김영철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서술자 의견을 추가한 거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지?